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하고 현대 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별개로 분리하여 지금 대응하고 있죠.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이러한 대응을 보면 그동안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현대 아산 직원 유씨를 북한 형법을 적용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이 3월 30일 날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열렸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관께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을 보면요. 북한이 자신들의 형법 제8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여 기소한다는 북한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그러니 빨리 사건 초반에 해결돼야 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고요. 잠깐 기억하실 겁니다. PSI 문제나 또 후계구도 문제 때문에 군 출신들이 앞장서서 이 장기화될 수 있고 강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기억나십니까? 네. 예. 북측이 15일 우리 쪽에 보낸 통지문에 현대 아산 유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가 잘 보여집니다. 개성공업지구에 현대 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 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대북관계에서 이런 표현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표현을 북측 시각으로 해석하면 유 씨가 현대 아산 직원이 아닌데 현대 아산 직원임을 가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표현은 유 씨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간첩죄 적용 여부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관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글쎄 저희들은 그 문제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보 또 이 통일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에서 이 간첩 혐의를 씌우려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든지 여의치 않자 이제 장경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그 혐의를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바꿔보면 북한에서 억류를 장기화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6월 4일 날 미국 여기자들이 재판이 잡혀 있죠. 예. 유씨 억류 상황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 통일부는 그동안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도 없었고 미국처럼 억류자들에 대한 면담 성사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무반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또 이 억류를 원하는 이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를 하다가 또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또 다른 억류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한국 근로자들을 대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데 장관이나 정부에서 중국이나 미국처럼 스웨덴 대사나 중국 대사나 혹은 우리 그 실무자들이나 특사나 이런 분들을 중국이나 스웨덴 대사나 이런 쪽을 해서 외국 기관에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시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또 북한의 처분만 앉아서 기다리는 정부, 또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는 정부, 이런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정부로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관이 나서기가 불편하면 실무자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을 중국이나 혹은 우리 전통 우방국에 보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강력한 무슨 어떤 액션을 보인다든지 우리가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국민을 억류하면 개성공단을 말이지 내가 폐쇄하겠다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부는 그런 강한 모습을 국민들이 안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과 다르게 우리 국민이 지금 50일이 넘었는데 이 사람이
면접권도 허용을 못 받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통일부의 어려움 또 상대방의 무식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운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그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려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중국도 특사를 보내십시오. 대통령 특사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개성공단은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방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우려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는 매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안 비춰진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외교적인 노력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마무리했어요. 3국 대사나 혹은 중국 대사나 스웨덴 대사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물론입니다. 전 만났고요. 그렇지만. 아니, 제가 만났다고 묻는 것은 의전 절차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